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르네상스가 가는 곳은 베네치아다, 이런 얘기했죠. 베네치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것은 이 기독교 사회였던 중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그런 나라다. 전 시민들이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다. 세속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라이코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베네치아는 라이코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라이코, 사이코하고 비슷하죠. 라이코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단으로 판명하면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단 시비가 붙으면 도망들 가고 그러는데, 도망갈 때 주로 가는 나라가 이 베네치아예요. 왜냐하면 베네치아에서 한 번도 이단 신문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문위원들 중에서 아닌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나가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신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요. 한 번도 이걸 제대로 이단으로 파문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베네치아로 갈 정도로 그만큼 종교적으로 자유스러운 나라가 베네치아였죠. 그래서 종교와는 아주 거리를 둔 도시국가입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이제 시온노 나나미가 얘기를 하는데, 주교관이 그 베네치아의 실질적인 우리 청와대라고 볼 수 있는 정청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주교관이 그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 산 마르코 광장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네치아인들은 굉장히 유물을 중요시 여깁니다. 거기 보면 이 마르코 성당이 있는데, 마르코 성당에 뭐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마르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마가라고 번역을 해요. 캐톨릭에서는 마르코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의 유고를 베네치아로 갖고 와요. 그게 이제 이슬람 세계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빼내올 때 어떻게 빼내오냐면 돼지고기에다 집어넣어서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은 돼지를 혐오하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내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코 성당을 이제 안치를 하는데, 이게 성인 숭배가 중세에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유물, 성자들, 성인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성유물에 집착하는데, 바다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우리나라 부적같이 이런 거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죠. 가던 기독교 신앙에서도 약간 왜곡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망자들은 전부 다 베네치아로 간다라고 할 정도로 베네치아는 상당히 종교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런 베네치아가 역시 자유롭기 때문에 르네상스 같은 이런 것이 꼽히기 좋은 이제 환경을 제공했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베네치아 부유했어요. 피렌체처럼 부유하고 자유로움,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술이 꼽힐 수 있는 조건인데, 이 조건이 만족되는 곳이 피렌체고, 어떻게 보면 베네치아다. 로마는 교황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베네치아가 경제력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마지막 담당자가 베네치아였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대운하가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죠. 거기 이제 연락선을 타고 가보면 처음에는 14세기에 간소한 양식이 나오다가 화려한 15세기 양식, 웅장한 16세기 양식이 다 나와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베네치아는 화려하고 거기서는 두 개의 빛이 존재한다 그래요. 하나는 위에 있는 태양, 또 하나는 바다에 비친 태양. 그래서 베네치아는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림도 굉장히 화려해요. 베네치아 르네상스 작품의 특징이 화려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베로네스의 그 건축물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원래 파올로 베로네스가 이 베로나 출신이에요. 베로나는 베네치아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고향,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칼리아리인데, 이 베로네스는 베로나에 따서 와서 베로네스라고 부른 건데, 저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화려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림일 거예요. 그림도 이제 여기로 보니까 크기가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봐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때 당시 베네치아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한 건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가나라는 도시에서 이 물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레위가의 향연이라는 그림인데, 여기도 역시 보면 옷들이나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었다 그러는데, 원래 제목이 너무나 화려해서 이걸 레위가의 향연이라고 제목을 바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그림도 보면 물에 비친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안드레아 그리티라고 하는 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 베네치아의 르네상스의 마지막을 꼽히는 이런 그 투자를 했고, 지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발디를 배출했고, 그랬던 이제 그 베네치아의 르네상스가 결국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베네치아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이 지중해 시대와 더 연결이 되냐, 대항해 시대와 더 연결이 되냐, 아까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중세의 말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중세의 가장 화려한 말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데,